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안채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싸이월드 코인으로 유명한 싸이클럽이 21일이죠. 어제 하루에만 92%나 하락하면서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빗썸에서 밝힌 상장 폐지 이유가 뭔가요? 네, 코인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지난 2월 17일에도 싸이클럽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바 있는데요. 이후 지난 3일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백서 주요 내용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코인을 21일 오후 3시에 상장 폐지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투자유의 지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가 미진하고 사업적 성과 확인이 가능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싸이클럽은 대부분 빗썸에서만 거래가 됐는데요. 때문에 이번 상장 폐지로 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싸이클럽이 사실상 빗썸 단독 상장 코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구제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21일 코인마켓캡 등에 따르면 싸이클럽 가격은 이날 빗썸에서 92.39% 하락했습니다. 상장 폐지 직전에는 0.12717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싸이클럽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사실 이 폐지 이전에도 상당히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싸이클럽의 누가 주인이냐, 진짜 주인이냐를 놓고 기업 안에서 이제 좀 굉장히 내분, 다툼 이런 것들도 있었고 빗썸도 직접 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됐다는 언급을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싸이클럽은 당초 싸이월드 Z가 MCI 재단 그리고 베타랩스와 손잡고 발행한 코인입니다. 그러다가 싸이월드 상표권 사용을 두고 법적 분쟁이 일어난 건데요. 결국 베타랩스 측이 패소했고 이런 분쟁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후에 운영이 어려워진 겁니다. 싸이월드 Z는 인트로메딕, 스카이, E&M, 이전에 베타랩스로 불리던 싸이월드 랩스, 이 세 곳을 포함한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싸이월드 운영사입니다. 이 중 컨소시엄 소속 회사인 베타랩스 김모 씨가 싸이월드 Z의 각자 대표로 선임이 됐었습니다. 7개월 후에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임이 됐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자사 사명을 베타랩스에서 싸이월드 랩스로 바꾸는 등 이런 문제로 상표권 분쟁이 지속이 됐습니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 Z가 김우광 대표를 해임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업무 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싸이월드 Z는 김 대표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이미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법원 측은 싸이월드 Z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베타랩스가 싸이월드 브랜드를 쓰지 않는 것으로 두 회사의 분쟁은 종료가 됐습니다. 네, 빗썸에 상장됐던 싸이클럽의 상장 폐지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코인세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코인세 시행이 내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코인세 시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도한 이유가 뭔가요? 네, 정부가 최근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불러서 과세 시스템 규칙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디지털 자산 과세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본 겁니다. 해당 언론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주에 업비트 등 5대 원화마켓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31개 관련 사업자들을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의 종류, 수량 등이 담긴 거래 내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가 내년에 디지털 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나섰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디지털 자산 소득 과세 2년 유예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필요성,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또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9월에 이 법안을 제출하긴 했는데 지금 논의 자체가 나오는 게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적용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보도 내용 자체가 나가기를
2025년부터 세금 걷는다더니 내년부터 걷는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 굉장히 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보도가 나가서 정부가 일단 부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코인세의 내용이 상세하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코인세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말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디지털 재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선 이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중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 코인세가 언제 도입되느냐를 두고 그동안 좀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그동안 논의가 됐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요. 특히 2018년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과세 요구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후 2020년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후에 논의를 거쳐서 2020년 12월에 해당 개정안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자산 과세는 원래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과세 체계 확립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국회 측에서 과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유예를 요구한 건데요. 반면 당시 정부는 과세가 가능하다며 유예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 뜻이 관철이 됐고요.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로 시행이 밀리게 됐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런 기준에 따라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려던 디지털 자산 과세를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 달이잖아요. 내년까지는 12월 한 달 남았는데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커뮤니티 등에서는 굉장히 격렬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줬다 뺏는 게 제일 좀 강한 반발을 부르는 건데 실제로 이 코인세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부담이 되는 걸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나 최근 논란이 되는 금투세와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의 과세 표준은 2,650만 원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대로 계산을 해보면 약 289만 원 정도 근로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금투세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상장 주식으로 5천만 원 수익을 봤다면 5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사람은 금투세의 영향은 크게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금투세의 경우 해외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거나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다면 공제액이나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계산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면 코인으로 5천만 원 수익 올린 사람을 보면 5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4,750만 원에 20% 세율로 코인세가 부과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9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부담이 커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도입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코인세 논의 어떻게 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